고지혈을 만들면서 대장세포의 먹이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대장세포의 먹이랑 대장 속에는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환경이 있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미 제가 고지혈을 그런 식으로 작년서부터 제가 고지혈 리뉴얼해서 만들 거예요 라는 얘기를 했고, 그게 식욕억제제로 나오기까지 이제 나중에 서프라이즈로 만들었던 거지, 제가 작년에 고지혈 원료를 수배를 할 때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 탄단지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은 꽃길이 하지만, 날림의 미학은 기초대사량, 노화관리라는 테마까지 들어가면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지방을 배출하는 거, 여러분들 왜 이레도옹에 들어가 있는, 제가 정보 공유방에 드렸지만 이레도옹에 들어가 있는 L-카르니틴이라는 체지방 감소 성분은 그 식욕 억제제를 처방을 해줄 때도 지방 배출을 해준다라는 내용으로 L-카르니틴을 별도로 처방을 해줄 정도로 효과가 좋아요. 지방에 대한 어떤 이슈를. 그런데 제가 이번에 날리멘미약 이레도옹에 L-카르니틴의 친구로 알파사이클론 덱스트린이라는, 지금 홈쇼핑에서 왜 미국 사람들이 뭐 이런 드리즐로 뿌려 먹는다, 뭐에 뿌려 먹으면 지방이 없어진단다, 이런 식의 것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이미 이레도옹에 CLA 생성 유산균이 더 이상 운영이 안 된다고 얘기했었을 때 유산균의 조합을 바꾸면서 L-카르니틴에다가 그거 알파사이클론 덱스트린을 추가를 시켜버린 거예요. 엄청 많이 넣었어요. L-카르니틴에다가 그 알파사이클론 덱스트린이라는 걸, 날리멘미약 이레도옹에.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까지 세팅하고 추가되는 원료를 넣으면서도 이레도옹에 30억은 유지를 했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낙산균의 먹이는 고지혜로 드시고 있잖아요. 그리고 고지혜가 가지고 있는 낙산균의 먹이인 낙산균 배양 분말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제품 중에 가장 많은 양을 넣었어요. 제가 고지혜는 생산할 때마다 많은 양을 넣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재발주가 들어갔고요. 네, 지금 수량이 없어요. 5월 달에 나오는 거는 아주 조금이라도 더 넣을 거예요. 그런데 이레도옹은 유산균 제품이잖아요. 제가 기능성을 그렇게 받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낙산균까지 넣었어요. 대표님, 다른 얘기지만 다음 주 건강검진, 위장내시경 다 포함이 돼 3일 전통 먹던 거 그만 먹으면 돼요. 위장내시경 할 때는요, 설레오만 안 드시면 돼요. 설레오만. 이틀 전에. 왜냐면 위장에 용종이 있어서 떼어냈었을 때 그 출혈이 멈추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있어서 설레요만 안 드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건강검진할 때 설레요도 아침에 먹고 가요. 뭐 아무렇지도 않더라고. 네. 근데 여러분들은 이틀 전에 끊어주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날림의 미학의 스케일인데 잘 보세요. 네. 대장도요? 네, 대장도 똑같아요. 설레우만 안 드시면 돼요. 네, 나머지는 다 전날까지 드셔도 됩니다. 네, 전혀 괜찮아요. 전혀. 우리 고객님들은 다 알아요. 예전서부터 있었던 고객님들은 설레우만, 그 왜 성형수술할 때도 출혈에 대한 이슈 때문에 설레우만 드시지 말라고 얘기해요. 아, 무슨 얘기하려?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대장은 포도당을 먹지 않으니까 혈당에 대한 관리가 특히 더 돼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날리멘미약 이레동에는 이게 크롬이라는 미네랄과 이노시톨이라는 성분과 바나바이까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지독해. 진짜 제가 오늘 그 날리멘미약을 현대 쪽 사람들한테 브리핑을 하는데 현대 쪽에서 그랬었어요. 진짜 날리멘미약 수출돼도 1년에 2번은 행사해 주시면 안 돼요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날리멘미약 12개 12개월 무이자 받아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할 만한 소식이, 12개는 아무래도 금액이 좀 클 거 아니에요?
그런데 8개짜리 기억을 하신다면 작년 4월에 날림의 미학 1개, 4개, 8개, 12개 이렇게 행사했던 거 아실 거예요. 8개 할인율을 거의 5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12개까지 조금 금액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8개짜리라도 좀 사시라고. 네, 그렇게 끌어올렸습니다. 이번에는요. 이거는 수출이 한 발짝 한 발자국 오고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어떤 세러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진짜 지독히도 인플루언서의 기능이 늘질 않아요. 저는 9년 동안 인스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2.7만 밖에 유지되고 있지 않고 그것도 2.4만에서 2.7만이 된 게 정말 불과 얼마 안 돼요. 2.4가 4, 5년이 진행이 됐었으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들처럼 뭐 릴스 터졌다 그런다고 했었을 때 기본적으로 팔로워 수 느는 거에 비해서 저는 참 안 느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자괴감이 들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다수가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긴 하지만 다수가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쉽지 않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날래미약 이원에 처음 구매하려고 하는데 블로그 글 보니까 이래도 저래도 2대1 비율이던데 그럼 구매하면 2대1 비율로 들어있습니다. 복용도 2대1의 비율이에요. 네. 복용도 2대1의 비율. 그리고 거기에서 절해동은 동일한데 일회동이 확 바뀝니다. 그러니까 절해동은 하루 2끼 먹는다는 기준으로 2번 먹고요. 일회동은 하루에 1번 먹기 때문에 2대1의 비율이에요. 이거를 제가 정말 몇 년간 날림의 미학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2대1의 비율대로 안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한테 꽃길과 날림의 미학이 갖고 가는 의미는 자존심이에요. 그레이스의 자존심.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도 제가 피드를 올려서 무기셀레늄과 비타민C 같이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 세상에 어느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곳에서 이원료랑 이원료는 가격 대비 뽕 뽑을 수 없으니까 먹지 말아라 라는 안내 가이드를 어느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에서 보신 적 있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저는 이 안내를 안 해도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안 알려드려도 된다고요. 대부분의 무기셀레늄을 판매하는 사람은 비타민C랑 같이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정말 그래서 저의 라방은 친절하지 않아요. 그게 친절한 게 제가 말투가 친절하고 이런 걸 떠나서 내용이 친절하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요? 나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맛있다. 나 혼자만의 생각이야? 요즘에 유난히 나 혼자 얘기한다 얘들아. 그래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제가 목이 터져라 얘기를 하고 그림도 그렸고 그림 일기도 쓰고 이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아는 만큼 보일 거예요. 예, 아는 만큼 보이시는 거니까 정말 이런 것들을 조금 인지를 하셔야 엄한데 돈을 안 쓰고요. 제일 좋은 건 엄한데 돈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안 당해요. 안 당한다고. 그 당하는 게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건강에 위협을 당하지 않는다고. 진짜 피부도 그렇고 건강기능식품도 그렇고 버킷그램에서 진행하는 제품들이 여러분들한테 왜 이렇게 마케팅 하나 없이 이렇게 하고 진짜로 인플루언서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결같이 라방 많이 하면 팔로우가 늘 법도 한데 안 늘고 그 다음에 작년에 있었던 분들이 지금은 안 들어오고 올해는 또 새로운 오신 분들이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고인물들이 왜 계속해서 유지가 되냐면 기분 좋을 때 들으면은 제 얘기가
잔소리가 아니라 그냥 도와주려고 하는 얘기다라고 들릴 수 있는데 사람이 다 감정이 매번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들으면 제가 얘기하는 게 불쾌해지고 불편해지는 날이 와요. 저는 똑같이 얘기를 해도. 심지어 저랑 오래된 고객님들 보시면은요, 저 요즘에 진짜 순해졌다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 저를 만나신 분들은 제가 순해졌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도 겁나 센데 예전에는 어느 정도 했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상대적이라는 거야. 근데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여러분들한테 진짜 맨날 얘기하는 게, 저는 안 변해요. 안 변하는 사람이에요. 선생님들도 다 스타일이 다르잖아. EBS 강의를 하는 선생님들도 다 스타일이 다르잖아. 그런데 내 피부나 내 건강을 관리를 할 때 여러분들이 돈을 쓰면서 여러분들이 드시고 바르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품을 사용하는 거나 제품을 섭취하는 거에 대해서 친절하지 않다라는 내용이 단순히 친절하지 않은 게 아니라, 고객님 요거는 요렇게 드셔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렇게 드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공통된 내용은 말로도 하지만 혹시 설레오가 소화해도 당연히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설레오는 음식으로 인해서 생기는 염증을 해결하기 때문에 당연히 소화가 좋아지는 느낌이 들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저의 그레이스 슈퍼자임도 반영이 되어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말하는 게,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같은 얘기를 수천 번을 해도 한결같이 얘기하는 나의 친절함을 이해해달라고. 제가 5년 이상 먹다가 이번에 대용량을 놓쳐서 못 먹은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소화가 안 되세요, 설마? 위암은 좀 역류성 식도염이 생긴 것 같아. 어머, 어떡해요. 지금 설레오 수량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아, 그때 놓치셨구나. 이게 안 드시면 티가 나요, 저희 거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킬러좀도 그렇고 저희 옹공이는 그렇고, 이게 돌아오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러면 항상 하는 얘기가, 제가 다른 거에 조금 이래가지고 이렇게 돌다가 보면 먹기만 한 게 없대. 예, 그런 얘기 들으면 죄송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하죠. 예, 결국에 나라는 사람은 기억을 못해도 제품은 기억이 되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제 입장에서는. 예.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제가 뭐 에사비랑 레몬즙도 비교해서 올려드리고, 오여신이 왜 탁월한지, 오여신을 팔기 위해서가 아니라 에사비나 레몬즙을 돈 내고 사 먹을 일은 아닌 것 같다. 내 기준에서 봤었을 때 우리 집에는 모두가 다 발사믹 식초나 사과 식초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에사비를 먹는 이유는 이런 이슈들인데, 그게 결과적으로 그 균으로만 이해를 하면 안 되고 결국에 소화를 도와주는 내용이 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제가 그래서 제 라방은요, 들어도 새로워하시는 이유가, 그러니까는 뭐라고 했지? 그런 어떤 아는 즐거움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자극적인 컨텐츠가 없잖아요, 저는. 근데 인스타에서 봤었을 땐 저는 자극적으로 보고 상업적으로 본단 말이에요. 제품을 설명하고 해당하는 내용들 때문에. 그러니까 팔로우를 늘리려면 막 성형 비포 애프터던지 시술을 추천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팔로우를 모은다던지 이런 짓을 제가 일도 하지 않잖아요. 설레오를 붓기 때문에 먹긴 했었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걸 느껴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설레오 때문에 소화가 잘 됐던 건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설레오가 기본적으로 음식으로 인해서 생기는 염증을 다 부셔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화가 좋을 수밖에 없고, 설레오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해질 밸런스를 잡아요. 우리 몸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탄단지가 염증이 되지 않게끔 막아주기도 하지만, 그 미네랄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전해질 밸런스를 관리를 해줍니다.
근데 전해질이 깨지게 되면은 소화불량 같은 게 먼저 딱 와요. 소화불량 같은 게. 그래서 고지혜가 진짜 제가 고지혜 상담이 진짜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표님 고지혜 먹고 가스 차는 건 언제까지 증상이 지속이 돼요? 이런 질문들이 진짜 많이 주시거든요. 그럼 제가 진짜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지혜는 내가 몸속에 음식이 있어서 별도의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되는데 음식이 들어갈 때 가스를 분비해요. 근데 가스가 줄지 않아. 그러면은 안 먹어도 되는 몸에 음식을 계속 넣어줘서 가스가 생기는 건데, 고지혜가 그렇게까지 몸을 불편하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음식을 계속 먹는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응? 여러분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술 마시는데 먹다가 오바이트 하셔서 혹시 고지혜 드세요? 고지혜 먹고 나서는 술 마시면 안 돼요. 저는 골로 갈 뻔했잖아요. 전 이제 술 마시는 날은 고지혜 금식이에요. 예. 예, 고지혜를 먹고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술 먹기 전에 절해동 2알, 설레오 2알, 꼬웨이 2알, 잠깐만. 절해동, 설레요, 신의 한수. 그것까지 다 먹어요. 술 마실 때는 반드시 먹어줘야 돼요. 응. 근데 술 마실 때는 고지혜 먹으면 안 돼요.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예. 아니, 라방을 할 때 있잖아요. 천장에서 머리를 이렇게 좀 잡아주고 있으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고지혜를 안 먹었는데 오바이트 한 거면 설레오 때문일 수 있어요. 지금 고지혜는 옛날 고지혜랑 틀려요. 혹시 지금 고지혜는 드셔보셨어요? 지금 고지혜는 식욕 억제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근데 고지혜는 정말 드실수록 좋을 거예요. 지금 고지혜, 지금 고지혜. 그레이스 앤 고지혜. 네, 나중에 한번 시도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그거는 인슐린 저항성을 완벽히 고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검진 수치에서 인슐린 수치 떨어져 계신 분들한테 정말 좋아요. 은하야, 네, 정말 좋아요. 나중에 한번 시도해보세요. 근데 설레오가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설레오가 정말 세요, 여러분들. 제가 설레오를 2018년도에 만들었는데, 그때 만든 설레오랑 지금의 설레오는 그냥, 정말 10대 때와 30대의 그 농염한 느낌이 좀 있어요, 설레오가. 여러분들, 저는 지금 쌩얼입니다. 네. 선크림 바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쓰는 컨실러로 살짝 이런 데만 커버한 건데 어때요? 아직 세수 안 했는데 괜찮나요? 괜찮죠? 근데 이제 이 맛에 필라델라를 끊을 수가 없어요. 진짜 매낀매낀 하지 않나요? 진짜 매낀매낀? 저는 또 이제 말라깽이는 진짜 시작하기 전까지는 미련이 개쩌는데, 시작하고 나면 전 진짜 4월 2일까지 진짜 야무지게 뺄 거예요. 야무지게. 뭐 이틀만 해도 이렇게 가벼운 느낌이 있으니까. 맛있다. 뿅티도 그렇고 오효진도 그렇고 참 안 질려. 그래서 저는 제품을 할 때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늘도 이제 관절 케어를 꼭 먹어야 되냐 이런 식의 질문들도 있었는데, 관절은 정말로 관절에 대한 이슈가 있으신 분들이나 갱년기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성장통을 조금 심하게 갖고 있는 한참 크는 중고등학생 애들한테도 좋아요.
그때 먹었었을 때 관절 케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숨을 좀 길게 가기 때문에 숨을 길게 간다라는 얘기보다 그런 어떤 불편함이 생겼었을 때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스팟으로 먹어도 진짜 티가 납니다. 관절 케어는. 그래서 어르신들 있는 집은 그런 관절에 대한 불편함이 당연히 있잖아요. 특히나 어머님들. 그런 집은 그렇지만 애들이 만약에 운동을 정말 너무 열심히 해서 막 밤에 잘 때 끙끙거리고 자. 그럴 때도 관절 케어 2알 먹어주면 정말 근육통 약보다 훨씬 좋아요. 양약보다. 그래서 제가 오늘 피드에 저희 땡큐 완전히 실신해서 자는 사진에다가 그 텍스트 넣은 거 기억하셨죠? 그래서 몸살 감기 올 때 있잖아요. 몸에 막 오한 들고 그 다음에 온몸이 막 두들겨 맞았었을 때 그때 신의 한 수랑 관절 케어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선수 입장까지 딱 2알을 오여신 물에다가 오여신 따뜻하게 먹고 그 약 2알 챙겨서 먹으면 진짜 좋아요.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시는 게 사실 궁극적으로 제가 예전에는 뭐 두통약도 그렇고 소화제도 그렇고 집에 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상비약이. 근데 지금은 이사 오면서 약도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싹 사라졌어. 응. 허리 아프고 이런 거 관절 너무 좋지. 너무 좋아요. 예, 너무 좋죠. 허리 아프신 분들이 먹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보이세요? 가로가 일어났어요. 가로 어디 가세요? 아이고 귀여워요. 우리 가로 새꾸 엄마 새꾸 가로 새꾸 엄마 새새꾸 생생생생꾸. 충전기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모니터 세대로 컴퓨터를 하루에 10시간 이상 하다 보니 온몸이 부서지고 아픈데 관절 케어 먹으면 좋을 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컴퓨터 모니터 세대를 보신다고요? 대단하신데? 무슨 일 하세요? 너무 좋죠. 그러니까 통증에는 무조건 관절 케어예요. 이게 닿을까? 저 잠깐만 요거 좀 잠깐만요. 충전을 해야 돼. 충전을. 관절 케어 한번 드셔보세요. 관절 케어를 한번 드셔보세요. 잠깐만요. 에이씨. 충전 잠깐만요. 제가 조명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관절 케어는 저는 아침에 먹는 걸로 바꿨어요. 제가 오늘 진짜 드셔보세요. 관절 케어 정말 좋아요. 통증에 정말 좋아요. 예, 관절 케어는 저는 관절 케어를 아침 한 알로 바꿨어요. 저는 손목이 평소에 이제 요즘에 현대인들이 스마트폰을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이 손 통증, 이 손목 통증이나 터널 증후군 이런 것들이 좀 많으시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요런 분들이 드시면은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제가 관절 케어를 판매할 때 항상 상체는 오전, 하체는 고질적으로 무릎 통증을 조금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저녁에 드셔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이드 보면 제가 블로그에도 가이드를 적었지만 가이드에 저녁에 먹는 것들도 넣어놨지만 오전에 먹는다고 했었을 때는 아침에 그 시간대 먹어주면 좋습니다. 라고 제가 정리를 해서 이미지를 올려놨고요. 여러분들 그거 참고해서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저희 회사는 다른 데랑 다르게 종합 비타민도 기본적으로 종합 비타민을 만든 게 아니라 그 비타민이 하는 일들 중에 이게 강력한 항산화 기능이 반드시 낮에만 필요할까? 라고 생각을 해서 밤에 먹는 비타민에 현대인들은 잠이 부족하고 미디어에 노출이 너무 장시간 오래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황반 변성 있잖아요. 이게 나이와 상관없이 노화와 상관없이 황반색소 변형이 오는 경우가 20, 30대에도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거를 병원에서 그렇게 진단받는 그런 친구들한테, 그 어린 친구들한테 그냥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는 스트레스. 그래서 저희가 신의 한 수를 단순히 루테인으로만 세팅을 한 게 아니라 마리골드 꽃을 세팅을 한 이유가 그겁니다. 황반색소. 그게 왜 얼굴이 일그러져 보인다거나 기본적으로 흔들리거나 그 다음에 빛에 대한 어떤 인지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황반색소가. 이거 되게 중요해요. 어린 친구들이 많이 와요. 지금 황반색소 변형이. 그런데 모니터를 세대로 하루에 10시간 이상 본다? 블루라이트 차단. 저도 지금 이 안경이 블루라이트 차단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루라이트 차단하는 안경을 쓰고 라방을 하면 피로도가 좀 덜하지. 저는 단순히 그냥 이렇게 조명 이런 거 보면은 얼굴에 김이 생기니까는 막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중요한 건 눈이었던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 상담을 하면서 아, 나 오늘 라방할 때는 안경 반드시 써야 되겠다. 블루라이트 차단되는 거. 내 눈 누가 지켜? 내가 지켜야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는요 정말 신경을 써야 되는 건 과속노화입니다. 과속노화. 저속노화보다 과속노화가 너무 많고요. 그 과속노화가 20, 30대 친구들한테 진짜 커요. 그리고 제가 그런 컨텐츠를 적기는 했지만 요즘에 10대 친구들이 빨리 크고 빨리 몸의 사이즈가 성인으로 변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저는요 오늘도 그런 쇼츠를 하나 찍었는데 정말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왜 요즘에 성조숙증이 많아지고 왜 요즘 애들 허우대는 이렇게 빨리 크는데 안에 내실은 아직도 애기 같은 애들이 많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키만 멀대같이 크고 안의 성장 속도는 따라가지 못하는 거지. 체격에 비해서. 뭐 이런 식으로 속빈 강정처럼 애들이 크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봤는데 진짜 그런 어떤 성장의 주범을 일으키고 있는 식습관, 제일 중요한 식습관 하나가 무너졌더라고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탕후루입니다. 탕후루. 탕후루가 정말 어린 친구들,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들의 세포 변형의 가장 주범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탕후루가. 과당에다가 설탕까지 더해서 여러분들 몸의 세포는 포도당을 먹고 살아요. 대장세포 빼놓고는 포도당을 먹고 산다고요. 그런 다수의 포도당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애들 같은 경우는 성장기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대사량이 더 좋기 때문에 탄수화물의 흡수가 어른들보다 월등히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세포 성장을 하는데 써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세포 성장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밖으로 나가고. 근데 어른들은 그렇게 당을 먹으면 살이나 찌고 만단 말이에요. 쓸 데가 없으니까 돌다가 어디로 가? 간에 축적돼, 체지방으로. 와, 이래서 환경오염이 세포 변형을 일으키는 것들도 있지만 탕후루 하나가 주는 변화가 이렇게 크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범인이 탕후루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주시고 계시는 애들한테 주고 있는 당제로 음료들, 이런 것들이 정말 여러분들 정말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괜찮지 않나요? 오늘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시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좀 되게 어떤 경각심의 경종을 일으키는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 자료도 좀 받고 꼭 얘기를 해드려야겠다 이 생각하고 들어온 거거든요. 정말 어려워요. 내 몸에 적당량의 포도당, 적당량의 아미노산, 적당량의 지방산, 이게 진짜 위험한 일인 것 같아요. 디저트, 과자, 캔디류도 포함되는 거죠. 디저트도 그렇긴 한데 탕후루가 정말 혈당 스파이크 뭐 이런 것 중에선 최고인 것 같아요. 탕후루라는 음식 자체가. 네, 저는 탕후루를 못 먹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한 5살부터 9살까지의 여아들한테는 탕후루는 정말 지옥의 아이템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성조숙증을 걱정을 하면서 애들 식단 관리를 안 해준다?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예. 인스턴트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정제탄수와 방부제의 향연, 이게 세포들한테 얼마나 자극적인 약이 되는지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원산지 따지고 못 따지는 거 다 괜찮긴 하지만 우리 아이가 오늘 과자를 한 봉지를 먹었으면 적어도 그 다음날은 과자를 안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모부가 소화가 잘 안 되시는지 역류성 식도염처럼 속이 불편하고 자다가 명치 쪽이 불편해서 꼭 한두 번은 깨신다고 했는데 그럼 이모부도 설레오를 드시면 좋을까요? 집에 남자는 설레오보다 다른 거 추천하시는 건 아니에요. 남자는 꽃길만 먹어도 되고요. 이모부가 그렇게 역류성이 있으신 이유는 식사하시고 습관적으로 소파에 많이 기대어 계셔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식사 후에 자세를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의 완전 특효는 나이가 드신 분들일수록 꽃길이에요. 꽃길. 무조건 꽃길이에요. 네, 꽃길이 최고입니다. 역류성이 심하신 분들은 식사 전에 꽃길을 드셔주시고 식사를 하시면 정말 역류는 뭐 그냥 바로 잡혀요. 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역류성 식도염이 이 명치가 막히는 듯한 느낌이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지만 저는 역류성 식도염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식도의 pH 공격은 정말 어마어마해요. 여러분들 이게 위산과 식도의 pH가 달라요. pH 산도가 다르다고요. 근데 위산이 여러분들 역류만 해도 이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있는데 하물며 음식까지 끌어올린다는 건 음식이 들어가면은 식도와 위에 중간에 이 막이 있는데 그게 열려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음식도 올라오지만 다른 것들도 올라올 수 있잖아. 그쵸? 이건 되게 큰 문제예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심하신 분들은 탄산음료 안 드시는 게 좋고요. 탄산음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술을 먹어도 맥주, 막걸리는 비추해요. 제가 보니까 이모부가 식사를 하실 때 추워서 움츠려 있는 것처럼 그런 자세에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세가 안 좋으신 거라니까요. 식사를 하실 때도.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식사 전에 꽃길을 드셔주시는 게 월등히 좋아요. 왜냐하면 꽃길 같은 경우는 날리매미약이랑 좀 달라요. 꽃길은 위에서부터 장까지 음식이 제대로 된 소화 효소를 분비를 시켜서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위, 소장, 대장을 연결해가지고 음식이 일어나는 모든 공간에 음식으로 인해서 내 모든 기관에 상처가 주는 것들을 방어해요. 식전에 드셔야 돼요. 그렇게 자세가 안 좋으시다면. 예. 그러니까 식사하실 때 이렇게 약간 긴장하고 더군다나 이렇게 몸을 움츠러진 채로 드시면 식사를 다 하시고 나면은 극도의 피로도가 올라와서 자연스럽게 뒤로 눕습니다. 그래서 소파에 이러고 앉아 계실 거예요. 이러고. 이거 진짜 안 좋아요. 이거 진짜 안 좋아요. 그래서 식전에 드시는 거 추천드려요. 꽃길을. 습공기는 완전 다르죠. 습공기는 구강에서 일어나는 어떤 바이러스에 대한 공격을 잡으면서 그 해당 그 내용 때문에 이 목이랑 뭐 콧구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그냥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해서 위산으로 인해서 조직 자체가 염증이 생기게 여러분들 여기가 이미 우리가 이렇게 찢어져서 피나는데 여기에다가 염산 뿌린다고 생각해봐. 너무 아플 것 같지 않아요? 이런 차이예요. 이런 차이.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여러분들 역류성 식도염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면역력이 좋으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내가 설사하거나 변비를 하는 거에 대한 1순위가 제일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위의 건강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 얘기를 제가 정말 저희 예전 고객님들은 제가 진짜 지겹게 얘기해요. 설사를 잡을 때는 장을 잡으면 안 돼요. 위가 문제한 거야, 위가. 위가 제대로 된 소화 분해를 하지 못하고 소장에서 일부 흡수를 해서 제대로 된 걸 넣어주고 소장에서도 이미 한 번 더 소화를 할 수 있게끔
우리 몸은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는데 위에서 그렇게 일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소장에서 그렇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제대로 된 기관들이 제대로 된 일을 안 하는데 면역은 뭐 제대로 하겠냐고요, 일을. 당연히 못하죠. 그래서 꽃길을 월뜨기 추천드립니다. 식사하시는 자세가 안 좋으면 더더욱. 여러분들 지금 베르가 코 고는 거 들리세요? 당뇨는 고지에 너무 좋아요. 고지에랑 날림의 미학이 메인입니다. 당뇨는 무조건 날림의 미학이랑 고지에. 이게 메인이에요. 거기에다가 그 유산균 하나 추가한다 그러면 당엔지. 아주 안 좋아요. 아주. 역류성 식도염이 좀 심하신 분들은 피부가 좋을 수가 없어요. 피부도. 제가 지금 이쪽에다가 조명을 놔놓고 화면을 본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이 잘 안 보이고 이 눈에 지금 안경에 조명이 보여가지고 조금 불편하시죠? 뺄 순 없어.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하면 돋보기 같잖아. 이렇게 하면 좀 나은데. 대표님은 평소에 과일을 전혀 아니요? 식후에 먹죠. 무조건 식후에 디저트로 조금만 먹어요. 그러니까 뭐 샤인머스킷 그러면은 식후에 샤인머스킷 4알 뭐 이런 정도로 끝내요. 사과도 점심 식후에 2쪽. 근데 그게 8등분을 해서 2개 정도. 과일을 예전에 정말 많이 먹었어요. 정말 많이 먹었는데 이거를 알게 되니까 과당이 주는 몸의 변화를 너무 많이 알게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공복에 과일 들어가는 거 뭐 아침 사과가 좋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침 사과 좋지 않습니다.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진짜 최악이에요. 네, 저는 사과는 점심이 좋습니다. 아침에는 과일보다 채소. 근데 채소 중에 뭐 토마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아침에 먹고 저는 모든 과일을 점심과 저녁 식후에 조금씩 먹어요. 그러니까 과일을 먹는다 생각을 하면 내가 밥을 만약에 뭐 200g을 먹는다. 그럼 과일을 먹을 예정이야. 그러면 100g만 먹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좀 맞춰주는 편이에요. 요런 것도 좀 설명해 드리면 좋겠구나. 그래서 저는 식사와 식사 사이에 과일 전혀 안 먹어요. 제가 이걸 알게 되면서 저혈압에서 갑자기 고혈압이 되는 건 왜 그럴까요? 얼마나 고혈압이 되신 거예요? 혈압약을 원래 드셨던 분은 아닐 거고 원래 저혈압이에요? 그러면은 원래 저혈압이었고 갑자기 고혈압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신다 그러면은 콜레스테롤 LDL 수치가 이상해졌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혈관에 문제가 생겼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건강검진 수치를 전체적으로 열어보면 좋아요. 왜냐면 원인이 튀어나오거든요. 아, 이 사람은 이래서 올라갔구나. 그래서 제가 1대1 상담할 때는 여러분들한테 맨날 말씀을 드리는 게 저 카톡 상담 진짜 잘해요. 예. 카톡 상담 진짜 잘해요. 그래서 개별 상담할 때 카톡을 해주시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승전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고지혈, 콜레스테롤 이거 같이 가는 거예요. 하품했어. 거기에다가 인슐린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문제들이 날림의 미약 한 방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거를 해결한 거고 거기에서 한 뎁스 더 들어가는 건데 날림의 미약은 근데 그거는 있어요. 날림의 미약은 음식을 따라다니면서 해석하고 대사량을 끌어올리고 체지방으로 붙지 않게끔 해주는 게 가장 키포인트예요. 혈당 관리나 이런 것들은 신의 한 수, 설레요 뭐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왜 자꾸 제가 날림의 미학이 메인이다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날림의 미학이 갖고 있는 그 기능 중에 제일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음식의 처음과 끝을 정리를 하고요. 얘네들이 1200칼로리에 맞춰서 제대로 운동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요. 그래서 그게 틀린 거예요.
음. 아니, 여러분들, 제가 뭐 하나 상의 드려도 돼요? 제가 최근에 이제 지드래곤님한테 빠져가지고, 지드래곤 응원봉을, 굿즈를 사고 싶은 거예요. 개오바일까요? 저 요즘에 지드래곤한테 빠졌거든요. 예. 지드래곤에 빠졌거든요. 오바일까요? 그런 어떤 굿즈를 사는 게? 맞아, 돈지랄이야. 콘서트도 못 가는데 뭐. 아니, 지드래곤 안표 비용을 봤더니 어머 세상에 290만 원이 뜨더라고요. 슈퍼스타예요, 슈퍼스타. 그래서 당근을 들락날락 했는데 어머 세상에 벌써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내일 온라인으로 열리는 거 알죠? G드래곤 굿즈 내일 온라인 판매 열려요. 예, 응원봉이 10만 원이에요. 비싸잖아. 무슨 응원봉이 10만 원이냐고. 그리고 빨간색 모자를 사고 싶어요. 굿즈 중에 옷도 예쁘더라고요. 채신머리 없죠? 내일 모레 50인데 나. 그래서 응원봉을 사고 싶은데 내일 온라인 열린다고 하니까 살 수 없을 것 같죠? 예, 거의 BTS 티켓팅 수준이라던데 못 사겠죠? 그래서 벌써 당근에 올라왔어요. 더현대에서 판매했던 게. 근데 더현대에서 팔 때는 58,000원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당근에 올라온 가격은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주고 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게 GD 굿즈라. 그리고 또 제가 또 질문이 여러분들은 제니, 지수, 로제, 리사 4명 중에 누가 제일 솔로 활동을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 해도 되죠. 그래서 보니까 뭐 리사 이런 애들도 응원봉이 새로 나왔더라고. 굿즈가 또 이게 덕질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정말 덕질을 하려면 할 게 많더라고요. 네, 저도 제니가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근데 제 동생들은 무조건 지수라는 거예요. 지수가 그리고 근데 여러분들 지수님이 또 해외에선 또 엄청 뭐 난리래요. 예. 근데 또 음악이나 뭐 이런 것들로 봤었을 땐 또 리사가 또 최고라고도 하고 음악성 뭐 이렇게 볼 때는 또 로제파, 리사파 이렇게 나뉘더라고. 근데 이제 결국엔 합은 블랙핑크 4명은 진짜 다 찢었다 진짜 완전히 대단하다 진짜. 촉망받는 아티스트들이 이렇게까지 쑥쑥 자라났는데 나는 너무 소송 나부랭이를 한다면서 너무 힘들게 늙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현타가 오기도 했습니다. 예. 거봐요 로제. 왜냐면 제 둘째 동생도 아니 저희 회사 친구들도 로제가 음악이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 보면 이제 막 30살이 된 친구들인데 이렇게까지 대단하구나. 이 친구들 진짜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회사 하나도 이렇게 힘들게 운영하는 저를 반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굿즈는 GD 것만 사는 걸로. 뭐 GD가 거의 지금은 탑인 것 같더라고요. 정말 천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 말리지 마요. 나 내일 굿즈 사러 가야 돼요. 온라인 이거야. 내일 온라인으로 열린단 말이에요. 무슨 뭐 굿즈 파는 사이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저 그 시간엔 저 건드리지 마세요. 아주 바쁠 거예요. 아주 바빠요.
그래서 그런 거 음악 하루 종일 뮤직비디오 보는 재미에 이렇게 하고, 예, 정말 나름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고 있으면서 건강하게 인사하러 들어와서 얼른 주무세요. 로이 엄마. 고마워요. 그래서 살 수 있으면 사는 거예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이트 접속 자체도 정말 대단하게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오늘은 저장을 앞에 1시간을 뺄게요. 뭐 소송 관련한 얘기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덜어내고 뒷부분만 유튜브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열심히 알려드리기는 했는데 관절과 뼈뼈뼈 스토리는 내일 블로그에서 올려드릴 거고요. 날리매미학의 그 추가되는 원료에 대한 내용들도 상세하게 블로그로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벌써 12시가 다 되고 있어서 저도 아직 안 씻었기 때문에 여기서 인사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라방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고 저는 내일 또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오실 거죠? 네, 꼭 내일도 오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무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은하도 안녕. 여러분들도 주무세요. 저 내일 GD 굿즈 성공하면 피드에 올릴게요. 스토리에 올릴게요. 여러분들도 주무세요. 열매님도, 희정이도, 세연님도, 정민님도 안녕. 지영이도 여러분들 좀 미진아 안녕. 고맙습니다. 내일 또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